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식용 종식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좀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저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종식 시점이라든지 또 폐업이라든지 위반 시 처벌 대책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 장관님. 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개식용 종식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에서 장관님께서는 가급적 이런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언론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좀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저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 로드맵이 있어야 이제 국감이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별법이 심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로드맵 안에는 구체적인 종식 시점이라든지 또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에 관련 대책 또 위반 시 처벌 대책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있어야 국민들도 아마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7개부처 차관급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 중입니다. 이미 구성이 됐습니까? 예. 어떤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죠? 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농림부도 있고 뭐 환경부, 식약처, 그다음에 뭐 기재부, 행안부 거의 많은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종료가 된 겁니까? 위원회는 현재는 있지만 위원회와 별도로, 검정부 차원에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구성된 이제 정부 정부 협의체에서 추진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9월 13일 날 시작. 10월 13일. 9월 13일. 예. 거기서 좀 더 치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두 번째 좀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들 설득이에요. 이걸 찬성하는 여론이 많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는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정부도 의지를 갖고 드리겠습니다. 있고요. 여야 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동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정책이고 국격을 높임으로 인해서 경제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펫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반려동물 숫자가 지금 800만 마리 넘어서고 있는데 펫보험 가입률이 아직 1% 언저리죠. 아직은 그래서 이 펫보험이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지난주입니까? 비상경제장관에 의해서 펫보험 도입 방안 발표를 하셨죠. 거기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편의성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달 초에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참고를 하면 어쨌든 보험 청구하는 게 간편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개인이 가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발급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참고로 해서 이걸 편의성을 좀 높이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필요한 게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걸 발급하는 문제입니다. 진료비 발급하는 진료 기록이나 이런 증빙 서류 발급을
의무화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증빙 서류 발급이 의무화가 안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몇 개 발의가 돼 있잖아요. 네네. 법안이 발의돼 있고 수의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잉 진료 뭐 이렇게 해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정부 내에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그 법제화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의사회에서 이게 의무화가 되면은 자가 진료가 많이 늘어나서 이 약물 오남용이 좀 네, 심화될 오남용 수 있다. 문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의계의 의견도 충분히 그 일리가 있고 있을 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해 농림부에서 또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범위를 일단 확대를 한번 했거든요. 네, 확대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직 좀 미흡하다. 더 조금 확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이런 소통을 좀 잘 네. 하셔서 약사회 뭐 소비자 이게 여러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네. 분 저도 뭐 반려동물 유기견 또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펫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반려인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물공장, 애견공장으로 불리는 개방식 농장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대부분이 합법입니다. 한 2,000여 곳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합법이라는 것은 현행법대로는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걸로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 인력들이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한국판 루시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계별로 가서 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 좀 안 맞아서 적으로 그렇지. 당이 필요하죠. 네,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러면 전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필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그게 똑같은 이제 거예요. 현재 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상 헌법 테두리 내에서 동물공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펫숍에서 판매하는 걸 중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브리더가 생산해서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체계가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서 일거에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사회 분위기도 좀 더 익혀나가고 의식도 좀 제고하고 루시법 정도는 아니라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강화해야죠. 예, 그것을 꼭 예. 좀 해 주시길 예. 바라고요. 예. 그리고 관련 업 종사자분들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조율하는 문제 이런 것도 계속 의견을 듣고 아니 가끔 만나오고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전을 시켜 나가야 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보호법 보완 계획으로 동물복지법 지금 추진하고 예, 계시죠. 내년도에 이제.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사람과 같은 진정한 반려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 스스로 동물 복지 차원에서 보호가 아니고 거기 이제 그레이드를 올릴 게 상당히 많죠. 저는 이런 동물 지금 보호법에서 복지법으로 법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루시법 정도의 획기적인 안이 들어가야 그게
명실상부한 동물 복지법이 될 수 있다. 그 그렇게 내년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논의하면서 한번 예. 다음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 산림청, 농진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농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또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무부처들은 탄소 중립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부처들은 잘하고 있는 부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농림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정부 부처, 다른 부처 기관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 PPT만 보면은 농림부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 지자체가 36% 정도 되고 공공기관이 30%, 중앙행정기관이 22.3%. 근데 농림부는 이거보다도 한참 못 미칩니다. 계속 개선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안 된다고 답변 드리려고 이야기하지 했는데 마시고.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현장이 워낙 전국에 산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 타고 가면은 엄청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선하겠습니다, 점점. 것들이라도 좀 발굴해서 네. 모범을 보여야 농민들한테 탄소 중립 좀 해라 하는 그런 좀 체면이 있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일단 뭐 본부부터 보이고 있는데 우리 또 산하 기관들은 또 현장 다니는 게 워낙 많아서 현실적인 애로를 또 호소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뭐 우리 예. 국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열심히 해주시길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관님, 예. 농촌에 사람은 떠나가고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농촌 빈집 문제가 경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 이런 게 큰 예물단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 이미 2027년까지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었죠.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실상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집 발생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PPT 보시면은요, 지난 5년간 거의 한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발생 지역도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남, 전북, 경북, 어느 지역 막론하고 이렇게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빈집 활용 대책에 있어서도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게 아니냐. 활용률을 보면은 철거된 빈집 비율이 17%, 23%, 18%, 18%, 4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빈집 활용된 빈집도 한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장관님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도 왜 이럴까요? 뭐냐 이제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나와요. 사실 저희 시골집도 지금 빈집이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아예 저 빈집 통합 플랫폼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참여해서 예를 들어 마을 호텔이라든가 마을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해서 좀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기업에서 좀 재능 기부처럼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 방치하는 이유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 정비법 우리가 의원님들이 뭐 하셔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법사위인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거를 안 하면 이제 거기 좀 페널티가 물리도록 돼 있고 하면 저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자체의 업무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아니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저 국토부, 농림부, 지금 해수부 같이 지금 팀도 만들어 놓고 예, 좀 네.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달라는 네, 네. 그런 말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남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